건설 현장의 추력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에 의한 안전시설이나 조치를 안 해서 거의 대부분 발생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에 사고 난 다음에 처벌도 중요한데 그걸 안 지키는 평소의 미준수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세게 해가지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당연히 해야. 이게 생산성 향상에 2.6배 도움이 된다고요? 2.4배 뭐 하여튼 유럽 보고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거하고 지하 안전 강화 이것도 있네요. 국토부 네. 관련 많아요. 네, 예. 제가 그 부분 또 그러면 짧게 보고. 아니, 됐습니다. 네, 네. 자, 지하 안전 강화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지하에 관해서 상세한 규정들을 이미 만들어 놨는데 하여튼 안 지켜서 생기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죠. 건설 현장도 그렇고 지금 뭐 우리 차관님이 준비하신 것도 있고 폭염 때 지금 사고도 사망도 꽤 많죠. 이 폭염에 대한 안전 조치도 다 규정이 있죠. 몇 분 동안 더 쉬어라, 몇 도 이상 되면은 일하지 말아라. 네, 요번에 33도 이상 되면은 2시간 내에 20분씩. 네, 이런 근데 다 그거 안 지켜서 대부분 다 그러죠. 네. 철도 사고, 항공 분야는 흔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것도 되게 시설이나 아니면 뭐 과실 이런 경우가 많죠. 건축 분야, 교통 분야들, 물류. 어쨌든 국토부는 관할 영역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 규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금융위, 이거는 재밌는 안이 꽤 있어요. 금융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금융위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불이익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 쪽에서는 결국 시장의 힘에 의해서 그 불이익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기업에 대해서 ESG 평가원에서 ESG 평가를 합니다.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S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고 실제로 이제 중대한 사고가 나면은 거기서 감점이 이루어지고 그럼 전체적으로 평가 등급이 떨어짐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그걸 참고해서 투자에 반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투자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불이익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입니다. 현재 대출도 각 그 은행의 내규상 여신 업무 기준에서 보면 사회 책임 경영 항목에서 기업의 평판 요소를 고려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에는 대출 제한하는 것까지도 내규에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케이스를 한번 보고 이게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특히 중대재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비재무 모형 평가할 때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하는 기업 그러니까 안전 투자를 좀 더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들이 조금 더 낮은 금리 또는 낮은 보증료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재원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칩니다. 네, 이 금융위 제안이 아주 재미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투자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지금 요즘 ESG 평가 결과가 되게 영향을 크게 미치잖아요, 그죠? 대형 펀드나 이런 데는 이걸 되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글로벌 펀드들은 그런 것 같은데 이 평가에 이걸 반영을 좀 세게 하자 그 말이죠. 예, 조금 더 요 중대재해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그 사고를 말을 들면 뭐 뻔한 산재 사망 사고가 막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걸 여러 차례 공시를 해가지고 예.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예, 실제로 지금 뭐 특정 기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문제가 됐던 기업 같은 경우는 평가 등급이 좀 23년을 경우에는 굉장히 낮아졌고요. 네. 실제로 주가가 여러 가지 요인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처음 사고 난 대비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종합 주가 지수는 전반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런 요인들도 좀 작용한 거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네. 생각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보다는 어쨌든 ESG 평가를 강화해가지고
예. 어쨌든 이 아주 정말 원시적인 거잖아요. 규정을 안 지켜서 산재 사망 사고가 상습 발생한다고 하는 거는. 대출은 당장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이거는 실제 실행 계획을 좀 만들어서 예. 대출 제한이나 뭐 이런 걸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예.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준을 좀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있는 게 상장 회사들은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제적 제재를 실제로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벌도 뭐 효과가 없지는 않은데. 네. 대통령님 행안부 요 마저 하고 할게요. 네. 자, 공정위하고 조달청이 있으니까 조달청도 있고 요거 먼저 하고 이제 다른 부처들 의견도 마저 듣겠습니다. 네. 자, 공정위 준비한 거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시죠. 예,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거나 또는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등은 하도급 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서 결국은 하도급 업체의 중대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청이 안전관리의 주체라는 인식이 확고해야 되고 그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그동안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부당 특약을 금지해왔고요. 이걸 위반하면은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부당 특약이 사법상 효력도 없다라는 그런 법률 개정안을 지난 4월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원청이 안전관리 책임을 명시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마련해서 적극 홍보 확산해 왔습니다. 건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책임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그래서 원청이 이런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그런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이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확대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어느 부처가 관할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수차, 예를 들면, 하도급 여러 차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원래 법에 내가 보면 한 차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업은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종합건설. 실제로 한 서너 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제재가 좀 부실해서 그런지, 법으로 금지를 해도 없어지질 않아요.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임금체불 발생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임금체불과 산재는. 이거는 공정위에서 좀 단속을 좀, 이런 거 공정위 단속 사안인가요? 그건 아니죠. 법이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저희가 국토부. 국토부 소관이? 불복 하도급 하는 거? 건설업에서는 국토부입니다. 국토부. 예. 불법 하도급 현장 관련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하여튼 이거, 우리가 법으로 정했으면 지키고, 못 지킬 것 같으면 그 법을 없애야지. 네. 애매모호하게 어영부영 지키는 사람은 손해, 안 지키는 사람은 이익. 이게 이 비정상 사회의 대표 케이스 아닙니까? 법을 잘 지키면 손해보고, 안 지키면 이익 보고, 지키기 어렵거나, 그러면 차라리 법을 없애야지. 만들어 놓고 안 지키는 건 진짜 문제거든요. 네. 어쨌든 요거는 노동부가 국토부와 협조를 하든지 국토부한테 가서 빌든지 아니면 뭐 술을 사들이든지 뭔 술을 써서라도 하여튼 강력하게 단속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노동부가 주무 부처니까.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건설 하도급 문제는 이제 따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야 돼요. 정말 고질적인. 너무, 네, 고질적이죠. 네, 이건 산업재해하고 나중에 보호드릴 체불임금하고도 네. 같은 구조입니다. 톡하면 체급을 발생하는 게 하도급 때문에, 순차 하도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공정거래위도 어쨌든 이런 구조적인 문제, 특약의 문제, 약관 문제, 이런 거는 하되, 하여튼 공정위가 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아무튼.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조달청. 네. 예, 조달청 관련은 기재부 1차관입니다.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국가계약법령상에서는 이제 행안부는 지방, 중앙정부는 이제 기재부가 갖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아까 전에 노동부 장관께서 제안해 주신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이 사실상 경제적으로 굉장히 아픈 제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입찰 자격 제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없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유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법률을 개정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부랑 협의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안에서 관리하는 것으로서는 낙찰할 때 신인도 평가에 감점을 부여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물론 이제 중대재해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해서 감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요 현행 법령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유를 입찰 제한 사유로 추가하겠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중대재해 발생 자체를 사유로 해야지 처벌법 위반으로 하면 이게 몇 년 간대잖아요. 예, 이 현재 법률 위반이 확정되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표현의 오류인지는 혹시 모르겠는데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제한하는 거죠. 예,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데 실제 현재 계약부에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뭐뭐 등에 따른 사망 위해를 가한 자 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한하게 돼 있어요. 예, 돼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결국 중대재해법을 넣더라도 중첩법 위반인지를 누군가는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 확정 기간이 현재 노동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면 형사 판결이나 이게 전에 이거 중대재해다 이렇게 먼저 판정을 해요. 법의 정의에 중대재해라 함은 그러니까 네, 1인 이상 사망. 그거를 누군가가 이거 중대재해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고용노동부가 이거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수사 전에 처벌 여부는 이제 법원 수사나 나중에 기소 단계에서 하고. 되는 거고. 네. 그러면 노동부에서 이거 중대재해다라고 그러면 일종의 하면 그 네. 기업은 여기서 제한이 됩니다. 작업장에 사람이 사망하면 일단 빨리빨리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하는 시스템은 있어요. 예, 중대재해 발생되면 중대재해는 바로 근데 직보되고. 제재 정도가 낙찰자 입찰 제한의 현재 제재 정도와 앞으로 계획은 어느 정도예요? 현재 법에서 2년으로 하고 그거를 대통령으로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고에 따라 대통령은 1년 반, 2년으로 이제 중대성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제한을 한 번 사고 나면 얼마, 두 번째 사고 나면 몇 년, 세 번째 사고 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고 중복하면 더 제재를 강화하는 거죠. 예, 현재는 사망자 수에 따라서 사망자 수 네. 조금 그 부분도 네, 대통령께서 반복성에 따라서 좀 추가하는 걸 그것도 검토하시죠. 예. 네네. 그런데 이게 조달 사업은 지금 조달 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면 공사, 물품 구매, 예, 용역 다. 예, 그런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방금 관리를 좀 잘하면.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거 제대로 하면 사실 건설회사 상당 부분은 입찰 제한이 됐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된 데 있어요? 지금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포함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기재부에 건의해놓은 하겠다. 상황입니다. 네네. 계획? 예, 중처법이 없습니다. 현재 반영이 안 돼서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현재는 향후 상관법만 대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책을 대책으로 인원수로 했는데, 이걸 중복성에 따라서 추가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현재는 산안법 위반만 들어가고 있는데 법을 고쳐서 중처법 위반도 추가를 하고 산안법 위반은 결과와 관계없이, 네네. 그렇죠. 그러면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면, 네. 그렇죠. 그 기준을 만들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지금 사유로 했는데, 예, 현재는 있고요. 근데 이거 결과를 중처법 가지고 위반, 판단하자. 예. 중처법 위반 사유도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좀 세게 하십시오. 예, 법 개정할 몇 번 막 걸리면 아예 그냥 정보 공사를 못하게. 예, 이거는 아예 자격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년간은 아예 몇 번, 2년 하는데 또 걸리고 그러면 아예 그냥 서너 번, 두세 번 걸리면 아예 못하게.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 발표가 이 마지막이라 없는데, 원래 그 규정을 위반하면 인허가를 취소, 정지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네. 내가 알기로는 무슨 수도 요금 안 내고 뭐 이러면 건축허가 안 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 이거 누가 담당하지?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법제처 잘 모르세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위반하면 인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는 그런 제재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중대사고가 많이 나면 건설 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중대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영업허가를 취소해버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자격 없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 정책시장입니다. 네. 모든 행정법의 인가와 이제 취소 요건에 보면 전부 이제 사유가 있는데 네. 사유 중에서 아마 이제 여기 이제 얼마나 중하게 들어가 있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요. 관련 법들이 모든 부처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죠. 예. 저희가 법제처로 상의를 해서 현행 우리 그 인허가 제도에서 제재 사유에서 중대재해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뭐 경중이 제가 볼 때는 중하게 안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중하게 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전부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제한도 제한인데 예를 들면 건설 면허를 받아가지고 건설 공사를 하다가 아예 안전시설 조치 의무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정말 뭐 매년 막 사람이 죽어나간다. 이거 건설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라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인허가를 아예 일정 정도는 정지, 일정 정도 반복되면 취소, 건설 면허를 취소한다든지 건설 면허를 그걸 한번 도입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현황 파악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재를 계약을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 더 심하면 아예 인허가 면허를 통째로 취소 정지시키는 것도 검토하시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입찰 제한이라든가 하게 되면요. 거의 100% 다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법원에서 많이 받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조달청에서 입찰 제한을 하게 되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로펌 선임해갖고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받으더라도 그냥 해버리거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결론이 나면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 정지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뭐 다른 어떤 수단이 있어서 그런지 뭐 계속 또 뭐 안 할 경우가 수는 많습니다. 없겠죠. 예. 왜냐 그것도 비용이니까. 다른 어떤 제재들 뭐 점수를 줄이든지 해서 네. 거의 다 그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지니까 이게. 그것도 감안해서 검토를 하면 하죠. 어쨌든 뭐 제재를 당하는 입장은 그걸 포기할 수는 없을 테니까. 네. 그리고 다른 부처들 의견 있으면 말씀을 좀 하시죠. 누가 할까요? 네, 행안부. 네, 행안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경찰청에서도 산재 전담 수사 인력을 확보해서 이 산재 관련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안부는 재난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이 기업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재도 경우에 따라서 화학 사고라든가 또는 화재 사고 또 공사장에서의 대형 붕괴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 재난으로 대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게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행안부가 소관하고 있는 기업재해 경감법은 기업 내의 재해를 줄이기 위한 이 법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 재난 사고를 예방 대비 또 대응 복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 금융위에서도 그렇고요. 또 공정위 또 조달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한 이제 불이익에 관한 말씀도 계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기업재해 경감법에서는 재해의 경감 활동 우수 기업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 경감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그래서 이 ESG 평가를 잘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 가점이라든가 보험료 할인, 뭐 대출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인센티브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면 기업의 안전 활동 대책을 독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여튼 경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담 수사
조직을 네, 만들어서 전담 수사 인력을 만들어서요. 만들어서, 예, 일차적으로는 근로감독관들이 판단을 해서 넘겨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법률적 대처 바로 그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을 한 다음에 경찰이 수사를 그 다음 단계에 시작해요? 그 동시에 하잖아요? 동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처 예, 대통령 네. 해양수산부도 네. 예, 그 선원의 안전 사고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선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 환경이 거칠죠. 예를 들면 태풍이나 파도와 맞서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연근의 어선들의 경우에는 이제 선박이 네, 굉장히 상황은 좀 그리고 요약해서 예. 그래서 이 육상산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또 산업안전공단이 있어가지고 체계가 잡혀 있는데 마침 그 해상산업계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올 1월부터 그 어선안전조업법이라고 이것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좀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해서 네.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노동부 장관님,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각종 이렇게 무슨 의무조항을 쭉 만들어서 이제 뭐 사업자가 지켜야 될 뭐 사항이 쭉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필요한 걸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길 경우에 대한 제재 조항, 제재가 어느 정도예요? 제재가 예를 들면 뭐 있어요? 형사처벌, 산업안전조치 의무를 평소에 안 했다. 예를 들면 어디 건설 현장에 갔더니 추락 방지 시설을 하게 됐는데 안 하고 일 시키고 있더라. 라고 하면 제재가 어느 정도입니까? 과징금이 있을 수 있고. 아니 현재 제재가 어떠세요? 현재 제재가 모르겠습니다.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누가 지금 시간 될 때 좀 찾아봐 주시고 법制처장이 좀 찾아주시고 지금 전화기를 다 뺐겠죠. 네. 나중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법에 위반했을 때 어느 정도 제재인지 제재가 어느 정도냐? 보고 누가 좀 나가서 확인 좀 해봐 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근데 일단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좀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 갑부 장관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사실은 그 예방을 강화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사고 발생 후의 예방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보기에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작업 중지 명령입니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위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됐을 때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 사고 발생 후이긴 하지만은 가장 효과적으로 뭐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막 그거는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거는 걸려서 작업 준비 명령하면 그때 걸려도 그때 걸릴 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작업 중지 명령을 하고 문제는 산업 안전 시설 조치를 안 하고 평소에 하더라도 사고 안 나면 상관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렇죠. 그거는 하고 나면 네, 결과적으로 들어가서 뭘 위반했는지 근데 사후적으로 지금 제가 그 최소 300명 구성해서 불시 단속하라는 거는 네네. 근데 안전 조치를 안 하고 법을 안 지키고 일을 시키고 있으면 그 뭐 제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안 나는데 불시 단속에서 걸렸다. 시정을 안 했다. 그 제재 정도가 너무 미약하니까 미약하다. 뭐 걸리면 아니 뭐 시정할게요. 그러면 그만. 지금도 제가 본 노동부 장관님 가셔가지고 단속을 하더라도 고칠게요. 그러면 아마 그냥 오고 있을 거예요. 아니요, 거기서 바로 시정지 시설을 내립니다. 그냥 해봐야 그냥 시정하면 되잖아요. 시정하면 되잖아요. 그냥 아무런 불이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스티커 발부하듯이 바로바로 현장에서 그 정도가 좀 안 된다는 거죠. 뭐 실질적인 제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유예 기간 정도를 두고 네. 이렇게 앞으로 안 하고 하면 일정 기간까지는 우리가 계도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걸리면 최대로 제재한다. 실제로 제재를 해야죠. 그래서 그 피해 정도가 커야 제대로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키는 사람은 이익, 손해, 안 지키는 사람은 이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재 정도 지금 누가 확인해 왔나요? 확인 좀 해달라니까 아무도 안 나갔어요? 네. 그래서 법전도를 앞으로 좀 갖다 놓도록 하십시오. 나 좀 찾아보기. 그러니까 이게 안전조치를 안 하고 일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엄청난 과징금을 맞든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든지 제가 벌금을 받든지 형사처벌을 별로 안 두려워할 것 같아요. 뭐 기껏해야 내가 보기에는 뭐 대통령님 실효 그 안전조치 산업안전보호법 네. 안전조치 벌칙 조항은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사망 징역 시는 또는 그렇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전조치를 안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어요. 사고 났을 때는 그렇고, 그거는 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하는 제재 조항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문제죠.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문제죠. 저는 제재 조항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뭐 굳이 안 해도 사고 안 나면 돈 버는 거고 사고 나면 누가 대신 처벌받고 그냥 그 딱지 아까 말씀한 딱지 하나 받고 끝나버리면 평소에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 대개는 인력을 추가 고용하든지 네. 아니면 시설을 하는 비용이 들든지 작업 속도가 늦어지든지 이런 현실적인 손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지키는 거지. 근데 걸려도 제재가 별로 없어요. 사고 나면은 좀 심각해지지만 대부분 사고 안 나니까. 그 돈을 버는 거죠. 지금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러면은 좀 찾아보기로 하고 그것도 노동부 장관께서 예. 안전조치를 평소에 안 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네. 얼마나 강화할 건지 네. 그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걸 가지고 징역 살 수도 없고 네. 사고도 안 나는데 결국은 과징금을 하든지 벌금을 고액을 하든지 경제적 제재 방법을 제재를 그거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연구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그건 확인되는 대로 알려주세요, 누가. 네. 네, 누가 말씀하십시오. 네. 공개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네. 또, 자, 그러면 더 없으면, 제가 잠깐 네.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입니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마이크로한 제재, 마이크로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산재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이 철학적 배경이 없이는 이 규정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네. 좀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네, 그것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네. 실제로 우리 학교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서로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하고 경쟁시키는 사회 속에서 이런 규정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나 또. 마지막으로 네. 중기부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 보고요. 저희가 준비했던 건 세 가지인데 상습적 중기부가 준비한 게 있었어요? 자료가 없는. 아니요. 저희 또 말씀하십시오. 얘기를 해서. 네. 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 업체에 대한 기준과 내용을 좀 정해 주셔야 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그 정책 담당자들마다 모두 다른 기준을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준비되면 저희도 반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1년에 6만 명 정도씩 중소기업 CEO들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산업안전예방 관련된 부분의 교육 내용들을 한번 보고 어느 수준까지 교육하고 해야 되는 네. 인식 제고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고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 우체동석 처장께서 말씀하신 거와 좀 관련성이 있을 텐데. 건설현장을 또 걸리면 그냥
조치를 안 한 걸 걸리면 한 5만 원 정도. 과태료 5만 원. 최대가 내서 최대 5천만 원. 성면 처리를 안 했을 때 성면은 되게 좀 크지 않습니까? 얘네가 아예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5천만 원까지인데 5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또 최소 5만 원입니다. 이거를 사실 이런 걸 고쳐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각 조항의 안전조치를 정해놓고 그걸 위반했을 때 과태료 최소 5만 원, 최대 5천만 원이라는데 이렇게 하면 지킬 이유가 없죠. 필요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개정할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구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혹시 의견 없으시면 정리할게요. 하여튼 산업재해 사망 문제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사망, 불의의 사망 원인 중에 두 번째로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자살, 교통사고, 산재. 하여튼 이거를 다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주무부처는 어쨌든 노동부가 할 거고 노동부 자체에서 하는 것 외에 다른 부처가 해야 될 일을 오늘 쭉 토론을 해봤는데 이제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하신 걸 다 정리를 할 텐데 그걸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할 건 입법하고 규정으로 만들 건 만들고 또 현장에 필요한 조치는 하고 인력 예산 필요하면 요청하시고 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주까지는 어렵겠지만 되는 대로 보고도 해주시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건 하시고요. 네. 그리고 현장은 최대한 많이 가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지금 벌써 11시 20분인데 나머지 산불, 산사태, 그다음에 산림관리 방안 이거는 사실 논쟁이 되게 많은 사안이에요, 그죠? 저는 지금 온갖 얘기를 다 듣고 있는데 왜 30년 된 나무를 베해가지고 새로운 묘목을 심냐? 저번에 다 제가 여쭤봤는데 그게 탄소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데 저는 아직 여전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걸 베어버리니까 산사태 원인이 되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 산청에 그저번 정동희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산청에 산사태의 원인이 예정돼 있었다. 근데 그게 왜 이유가 뭐냐? 제가 들은 바로는 그게 한 20년 전쯤에 벌목을 했던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벌목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산사태 위험이 커진다. 장관님이 들으신 거는 뭐였어요? 왜 산사태 지역이라고 예정했다? 혹시 아세요? 예. 그러니까 왜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었는지? 산사태 취약 지역이 있고요. 예. 그거는 뭐 우리 산림청에서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데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이거 지금 한 건부터는 비공개. 잠깐 놔두세요. 대통령께서 방문한 산청읍 불이 저도 그 현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작년 5월에 20년 전에 볼목한 거 맞고요. 작년 5월 달에 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에다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산청군 내에 5개소를 보고했습니다. 근데 이게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은 여기가 산사태 취약 지역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보 공개만 되고 가령 폭우가 예고됐을 때 주민들에게 경고를 했다면 충분히 사망사고 이 자리에서만 3사람이 죽었거든요. 일단 논점은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 지적은 맞고요. 그런데 여기가 왜 산사태 위험 지역이었냐에 대해서 제가 받은 어떤 정부 입장과 완전히 반대쪽인 사람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이게 오래전